지난주 제 손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해요. 운옥 1살인데도 저보다 더 활기차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김성준입니다. 91세이지만 여전히 주 3회 진료를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학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65년이 흘렀고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을 되돌리고 생명을 연장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5세인데 지금 뭘 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혹은 이제 와서 건강을 챙겨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제게 온 83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였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가족들이 모셔온 거였죠. 숨쉬기도 힘들어하시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프기만 하고 차라리 빨리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6개월 후 같은 할머니가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음식들 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손자들과도 놀아줄 수 있고 집안일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건강 정보의 상당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노년기 영양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진다. 70세가 넘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은 소식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65년간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속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죽어갑니다. 심장세포는 20년마다, 뼈세포는 10년마다, 피부세포는 한 달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즉,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낡고 손상된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하고 부실한 집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 품질의 재료로 집을 짓는다면 강하고 오래가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좋은 재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세포 재생 능력이 워낙 강해서 조금 부족한 영양소가 있어도 금방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집중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물질,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합성을 돕는 아미노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런 핵심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첫째,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둘째, 씹기 힘들어서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됩니다. 셋째, 요리하기 귀찮아서 간편한 음식에 의존합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값싼 음식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비싸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하기도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효과가 빠릅니다. 제 환자들을 보면 평균 2주 안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가족들도 알아차립니다. 3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이요? 그런 흔한 음식이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자연이 만든 완전식품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생명체로 자라날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량 유지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골밀도도 낮아집니다. 계란 흰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것은 근육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노른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어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비타민 D, 비타민 B12, 엽산 등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에 계란 2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요. 삶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손실도 적거든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호르몬 생성과 세포막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이춘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6세였는데 극심한 근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계단 오르기는커녕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하루 계란 2개씩 드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계단도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 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까지 치고 계셨습니다. 계란 하나가 한 분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고등어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뇌의 60%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인지 능력 감퇴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고등어에는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엔자임 Q10 생산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피로감과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면 됩니다. 구이나 조림 모두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 환자인 정영수 할아버지는 78세의 심한 건망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 먹는 것도 자주 까먹으셨어요. 가족들이 무척 걱정하고 계셨죠. 제가 고등어를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권했더니 2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또렷해지고 옛날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혼자서 시장도 보고 통장 정리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바둑꽃으로 유명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아이들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는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가 집중된 슈퍼푸드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 설포라판이 이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레몬보다 2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상처 치유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또한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는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섭취해서는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K가 있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3, 4분 정도만 쪄서 아직 아삭한 상태로 드세요. 씹기 힘드시다면 잘게 다져서 죽이나 스프로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인 김말순 할머니는 80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허리도 굽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넘어질까봐 외출도 겁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는데 처음엔 그런 풀 같은 걸 어떻게 먹어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스프로 만들어 드리니까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가 20% 향상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에요. 지금은 등산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스트레스, 자외선, 공해, 심지어 호흡 과정에서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리코펜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특히 전립선, 심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과 모든 분들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리코펜은 열을 가할 때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주스, 토마토 찌개 모두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리코펜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제 환자인 박철수 할아버지는 82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혈관 건강이 매우 걱정되는 상태였어요. 제가 토마토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토마토는 성질이 찬다고 하던데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익힌 토마토는 성질이 중성이라고 설명드리고 토마토 찌개를 자주 끓여 드시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고요. 의사로서도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우리 뇌와 심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두의 생김새가 뇌와 비슷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견과류는 또한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포만감도 주고 혈당 상승도 억제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3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생견과를 선택하세요. 씹기 힘드시다면 곱게 갈아서 죽이나 우유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견과류 가루를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인 최순희 할머니는 85세의 극심한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화장실에 가실 정도였어요. 변비약에 의존하다 보니 장 기능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제가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이 가능해졌어요. 견과류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한 것입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정시에 화장실에 가신다고 기뻐하세요.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어떻게 드실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삶은 계란 1개와 토마토 주스 1잔으로 시작하세요. 토마토 주스에 올리브오일 1스푼을 넣으면 더 좋습니다. 점심 식사 브로콜리를 넣은 찌개나 국을 드세요. 소화가 잘 되도록 푹 끓이되 브로콜리는 마지막에 넣어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세요. 저녁 식사, 고등어 구이나 조림을 주 3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가 없을 때는 삼치나 꽁치도 좋습니다. 간식 견과류 1줌을 오후 3시경에 드세요. 견과류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점 삶은 계란 1개를 추가로 드세요. 소화에 부담이 없도록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첫 주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잠을 더 깊게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2주째부터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3주째부터는 근력이 늘어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건강검진 수치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다시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런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2, 3주 후부터는 정말 효과가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계란 하나를 더 드세요. 내일 점심에는 브로콜리를 넣은 찌개를 끓이세요. 모레는 고등어를 사서 구워 드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루 한 가지씩만 바꿔도 일주일이면 모든 음식을 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80세가 넘었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80세든 90세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재료를 공급하면 좋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제 환자 중에 95세에 이 방법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98세인데 혼자서 시장도 보고 요리도 하십니다. 3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선생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한 음식들은 모두 경제적입니다. 계란 30개들이 한 판이 5,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2개씩 먹으면 15일 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300원 정도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3,000, 4,000원 정도입니다. 2끼 정도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끼에 2,000원 정도입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가 2,000원 정도이고 3, 4번 나누어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에 500원 정도입니다. 토마토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개당 500원 정도입니다. 견과류는 조금 비싸지만 하루 30금 정도만 드시면 되니까 하루에 1,000원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합쳐도 하루 4,000원 정도입니다. 병원비나 약값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지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약도 덜 먹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요리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죠? 요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계란은 한 번에 10개씩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일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고등어는 시장에서 손질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3-4마리 사서 구워서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세요. 찌개 끓일 때마다 조금씩 넣으면 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 통조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영양소는 동일합니다. 견과류는 작은 봉지로 나누어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도와주신다면 더 좋겠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이것들은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여러분에게는 아직 소중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아프고 약한 몸으로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건강하고 활기찬 몸으로 보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음식들 덕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봅니다. 골프도 치고 책도 읽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속 세포들이 얼마나 건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가족들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3개월만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해 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비결을 알고 있거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